수술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에 4군데 다발성 전이입니다. 이기 수술을 마친 지 고작 한 달 만에 저는 유방암 4기 환자가 되었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날 제 일반인으로서의 하늘은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하루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3중음성 유방암 4기 간전이 환자입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가족력도 없던 제가 왜 수술 한 달 만에 4기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그 잔인하고도 숨가빴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된 건 2017년 여름 8월 중순쯤이었어요. 저는 꽤 건강한 편이어서 별다른 잔병 치레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쯤 유난히 피곤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유방 초음파를 받으면서 누워있는데 모양이 좋지 않은 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조직검사를 권유하시더라고요. 평상시 제가 꽤 건강한 편이어서 조직검사라는 말에 잘못 들었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당연히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검사실 분위기가 꽤 싸한 거예요. 검사하시는 의사분 목소리가 어둡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을 한참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불안했지만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싶었지만서도 몸은 경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검사 당일에 조직 검사까지 받았고요. 당시엔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만 쌓여가는데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꽤 불안하면서도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로 지냈어요. 당시 30대 중반이라 암에 걸리기엔 꽤 젊은 나이잖아요. 보통 젊은 유방암은 진행이 빠르다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보면서 덜컥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게 2주가 채 지나기 전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결과지만 우편으로 보내주잖아요. 저는 국가검진이 아니라 제 돈 내고 검사해서 연락을 준 건가 생각하면서도 매우 찜찜했어요. 전화를 받으니 하시는 말씀이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좋지 않다. 유방암으로 나왔으니 빠르게 예약 잡고 오라고요. 그렇게 유선으로 먼저 조직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머리에 지진이 나더라고요. 어떡하지? 나 진짜 암이라고? 어떻게 하지? 앞이 캄캄하고 온몸이 떨리고 무서워서 한동안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암 환자, 그게 나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기로 들은 게 잘못 들었나?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현실 부정도 했고요. 당시 전화 받을 때 저 혼자 있었거든요. 가족들 생각도 나면서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착한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무너지지 않을까? 또 그간 고생 많으셨던 우리 부모님께 더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는커녕 어떻게 이걸 말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당시 조직검사 받은 것도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 앞이 더 캄캄했어요.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긴 한데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늦은 시간에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둘이 오열했어요. 그해 유산했던 터라 아이는 없거든요. 둘이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께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고 우선 검사 받았던 병원에 예약을 하고 갔어요. 당시 원장님께서 진료 봐주셨는데요.
원장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하시면서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예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예약하라고 신신당부하셔서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빅3는 진료만 3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제외했고요. 전화 한 통 한 통 돌리는 순간이 그렇게 애가 탈 수가 없었어요. 겨우 서울에서 빠르게 진료 잡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예약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제서야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사랑하는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께 나 유방암이래 말하는 순간 목소리가 떨리면서 함께 울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어머니께서는 우리 딸에게 왜 이런 일이 하시곤 말을 잇지 못하고 우셨어요. 이제 한 달 만에 모든 검사와 수술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8월 중순에 조직 검사를 받았고 9월 초에 결과를 듣고 예약을 잡고 각종 검사를 받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이 한 달 반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9월 25일에 수술했으니 총 40일 만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수술까지 꽤 빠르게 진행되었죠. 당시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조직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 본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기 전이었어요. 집에서 컵을 들다가 놓쳐서 컵이 깨지고 또 놀라서 움직이다가 깨진 컵을 밟고 마른 거예요. 발바닥을 다치는 바람에 절뚝거리면서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CT실로 초음파실로 영상의학과로 이동하는데 세상서럽고 힘들어서 울다 지쳤던 기억도 나고요. 하필 발을 다쳐서 움직이기 힘든데 이 상황은 더 힘들고 나는 왜 암에 걸렸고 여기에서 고생을 하는 건가? 오만 잡생각에 슬픔과 서러움이 몰아쳤어요. 그냥 암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너무 버거웠어요. 나 아직 젊은데 암이라니. 저희 집은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시고 남편도 자영업자라 따로 시간 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절뚝이던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외롭고 두렵고 무서웠고요. 저희 본원이 삼성 아산병원처럼 아주 큰 병원도 아닌데 이동하는 그 길이 너무 길고 어두웠어요. 병원은 밝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 유방외과에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셨고요. 종양 사이즈는 유방암 2기에 해당하는데 진행 속도가 무척 빠른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3중 음성의 KI 지수가 83%, 암 분화도가 3등급으로 매우 안 좋다고 반드시 항암을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림프 전이는 없었다고 했어요. 전이가 없다니 다행이다. 이제 그날 들은 얘기 중 제일 반가운 결과였어요. 사실 수술 후 결과를 듣기 전까지 제가 암이어도 항암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당시에도 기수가 낮고 웅코 검사에서 점수가 낮으면 항암 패스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암은 맞고 수술은 했으니 당시 상황에서 베스트는 항암 패스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바랬어요. 항암 패스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염두하면서 갔는데 역시나 항암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방외과 진료를 마치고 종양내과 진료를 2주 뒤로 예약해 주셨어요. 수술 후 그리고 항암을 기다리는
소위 회복 기간이라고 하죠. 그 2주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왜 시간이 남으니까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검색을 하면 할수록 좋은 얘기는 없고 죄다 부작용 관련된 얘기만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가발을 빨리 예약해야 한다는 후기를 보고 가발은 맞췄네요. 당시 박승철 가발에서 맞췄는데요. 스타일링까지 하느라 가발 맞추고 받는 시간이 대략 1달 걸리더라고요. 항암 주사를 맞고 2주 후에 보통 머리가 빠지잖아요. 인모 가발을 맞추면 머리가 먼저 빠지는 상황인지라 서둘렀죠. 항암 부작용 대처법, 준비물 등 그렇게 항암 주사를 맞기까지 계속 검색하고 후기를 봤어요. 보통 수술 후 첫 항암으로 A씨를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빨간 약이요. 그래서 저도 A씨에 맞춰서 검색했어요. 그리고 항암 전에 조영제 없이 CT를 찍었거든요. 제 시간이 흘러서 제 종양내과 진료일이자 첫 항암날이 되었어요.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는데 제 이름이 화면에 뜨고 곧 들어갔는데요. 저는 굉장히 떨면서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현재는 이제 제 주치의죠. 화면을 뚫어져라 보시는데 미간이 조금 찌푸려져 있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왜 나를 안 보지? 종양내과 첫 진료인데 왜 나를 안 보지? 싶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약간 날이 선 말투로 조영제 없이 찍은 CT에서 간 끝부분에 뭐가 보인다고 조영제를 넣고 다시 찍어봐야 할 것 같다고 응급으로 CT와 MRI 검사 오더를 내려주셨어요. 와,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항암하러 갔다가 검사 날짜만 잡고 돌아왔는데요. 저는 이제 간에 뭐가 보이긴 하지만 암세포는 아닐 거라고 이제 남편과 위로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병원에서 정말 빠르게 검사를 잡아주셔서 이틀 뒤쯤 검사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종양내과로 갔어요. 이게 수술 후 딱 1달 만인 10월 26일이었거든요. 날짜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진료실 앞 대기실 좌석에 앉아 있는데 제 이름을 불러서 들어갔죠. 이때도 혼자 갔었어요. 다소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종양내과 선생님은 또 화면을 보고 계셨고요. 또 날이 선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엔 꽤 불친절하구나 싶었는데 이제 10년 기간 이제 오래 뵙다 보니 제가 걱정되었던 거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간에 전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그게 무슨 말인가 좀 띵했거든요. 환자분은 현재 간에 4군데 다발성으로 전이가 되었고 3중 음성이라 화학항암제로 치료를 하셔야 된다. 원래는 A씨라는 약으로 치료할 예정이었는데 간에 전이가 되어서 파클리탁셀이라는 약으로 매주 한 번씩 3주간 주사항암을 받고 주 1주 휴식하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 주기가 총 4주가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진 약의 순서가 바뀌는 건가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치료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약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약으로 계속 치료하는 게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약이 없다는 말씀에 그제서야 내가 간에 전이가 되었으니 이게 이제 카페 그런 커뮤니티에서 봤던 사기암 환자구나. 정말 뒤늦게 현타가 크게 왔어요.
커뮤니티에서 보던 그 사기가 내 얘기가 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보고도, 이렇게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던 사기. 그래서 제 여명을 물어봤더니 아직 여명을 말할 때가 아니니 치료를 잘 받아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진료실을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오자마자 막 꺼이꺼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정말 한동안 진료실 앞에 의자에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아직 내가 암 환자라는 것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기 진단도 겨우겨우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사기라니? 이기로 수술 받은 지 고작 한 달 만에 사기가 된 상황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죠. 당혹스럽기도 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사실 그날 정말 저의 일반인으로서의 하늘은 무너졌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 제가 한 달 만에 사기가 된 건 제 암의 공격성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엄청나게 강하고 독한 놈이었던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빠르게 사기가 되는지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암에는 KI67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얼마나 빠르게 증식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20% 이하면 비교적 천천히 자라는 암인데 저는 83%였거든요. 암세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암 분화도가 3등급이었어요. 분화도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랑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를 보는 건데요. 3등급은 가장 나쁜 등급이에요. 정상세포랑 완전히 달라진 상태라 그만큼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3중 음성에 KI67 83%, 분화도 3등급.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수술 후 한 달 만에 간전이가 생긴 거였어요.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그냥 제 암이 그만큼 독했던 거죠. 저는 가족력도 없거든요. 당시 그때까지 저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없었어요. 종양내과 주치의는 그나마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흉부 CT를 찍었는데 화면 아래에 간의 일부분이 보였고 그 일부분에 전이가 되어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미 사기인데 운이 좋은 거 맞는 거죠. 정말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그렇게 간전히 판정을 받고 한 달 만에 유방암 2기가 아닌 3중 음성 유방암 4기가 되었습니다. 4기가 되면 다른 기수와는 다르게 치료의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통 AC 4차, TC 4차 이런 식으로 치료 약과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사기는 치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기약 없는 치료를 받게 돼요. 사기는 영상에 보이지 않아도 미세한 암세포들이 이미 어느 정도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기가 되면 국소수술이 의미 없다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요즘은 주치의에 따라 점점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치료가 잘 되면 혹은 다른 곳은 안정적인데 유방 원발만 문제가 될 경우 수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까운 지인도 다발성 전이었는데 다른 곳은 안정적인데 원발만 움직여서 수술한 케이스인데요. 수술 후에도 약이 바뀌지 않고 현재 3년 정도 수술 전에 사용하던 표적 치료제로 동일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저는 휴학 중인 상태예요. 그 이야기는 차차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저의 진단 과정부터 수술 및 수술 후 사기 판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힘든 시기였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슴 한켠이 먹먹하고 그때의 장면들,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는 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말하다 보니 생각보다 힘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진단 전에 몸으로 느꼈던 전조 증상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처럼 애매하게 넘겼다가 후회하실 수 있어요. 꼭 봐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